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시장입니다. 3월 25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18,423명의 신규 코로나,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였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 예.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익점이 한국의 모카씨를 들고 오면서 한 말이 있대네. 뭐라 그랬을까요?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아이, 웃긴가? 이게 모르겠다, 아무튼, 예. 자, 처음 뉴스. 2030 영끌족이 몰린 인천 경기. 내년이 더 걱정. 공식 가격 상승률 전국 최고. 큰일이네요, 예. 일단은, 예.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이를 확인한 주택 보유자들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30 영끌족이 원정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크게 오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전달된다. 24일 오전 국내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 인천 지역 게시판에 지난해 대비 크게 오른 공시가격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주민은 올해 보유세를 2020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이면 상승분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며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조삼모사라고 썼다. 전셋값 폭등이 서울에서 쫓겨나면서 인천 아파트 하나 겨우 샀더니 앞으로 공시가격 공포까지 떠안게 됐다는 하소연도 눈에 띄었다. 지금 일단 좀만 더 읽어두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29.33%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지난해 상승률 13.6%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 23.2% 오르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 영향이다. GTX-B 노선이 연결되는 인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아파트 값은 38.46%나 뛰었다.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고 이제 이자율까지 오르면 이제 어퍼컷에 이제 막 죽통 날려 맞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하락을 모릅니다. 이 친구도 하락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예.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그때 10대였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하락을 그러니까 하락을 저는 제가 좀 그때 언제더라? 예. 아예 그때 한번 그때죠. 예. 그때가 그 IMF 이후에 제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때 한번 떠준 거 봤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솔직히 유전인데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두 번을 좀 겪으면서 좀 그런 거 아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솔직히 하락장을 모르는 친구, 이 친구들 더 걱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질른 거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 진짜 문제가 될 친구들이다. 예. 아무튼 그렇다. 예. 자, 뉴질랜드 뉴스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업데이트. 오늘 11명 추가 사망자, 그리고 18,423명의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보건당국 오늘 18,423명의 새로운 지역사회 사례가 보고된 코비드19에 1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4월 4일부터인가? 지금 그 백신 파스도 이제 필요 없다고 하죠.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일단 그래도 오늘 새로운 집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집값이 43%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코로나 이전의 집값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년 전 뉴질랜드 집값은 지금부터 43% 전환했습니다. 코비드가 도착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초기 예측을 무시하고 대신 새로운 높이로 상승했습니다. 은행 경제학자들은 내년에도 최대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오일 쇼크와 함께 국내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20% 하락하더라도 그 이후 국가가 본 상승률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원루프가 경제학자들에게 가격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기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대한 글로벌 문제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이 43% 하락하는 꿈을 꾸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주택 구입이 갑자기 그들 우선순위 목록에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이 43%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B. 그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유전대에 더 분명한 의미를 지닌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는 정말 파괴적인 자산시장 조정을 일으킨 종류를 보면 깊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침체 공황과 같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한 20% 정도 타락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집값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근데, 저도 솔직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43% 하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도 이게 장기 불황 대공황으로 간다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계속해요. 저도 집을 가진 입장에서 그러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대공황 삘이 나는데 지금 솔직히 연준도 이제는 보니까 이번에 연준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어붙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네가 돈 찍어내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 이제 다 러시아로 다 몰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지금 0.5% 인상을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여튼 저는 솔직히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솔직한 얘기고 진짜 이렇게 되면요. 거의 대공황 삘이에요. 진짜로. 이 맞는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네. 내가 무슨 공황론자도 아니고 공항에 내일 가야 되는데 유머였는데 암튼 간에 그러니까 뭐 한 10% 20%? 근데 은행도 잘 모릅니다. 이게 경제 상황을 제대로 맞추면 그거 신이야 신. 무당이야 무당. 근데 암튼 간에 하락장은 맞는 것 같고 이제 49%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솔직히 저도 퀘스천 마크인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자, 다음 뉴스. 등록 학생 감소로 대학 직원 해고의 직면. 일단 기사를 읽고 나중에 좀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지적되었던 건데 지금 일단 국내외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생들은 대유행의 가장 힘든 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질랜드인 등록수가 지난해 급증한 이후 올해 감소했으며 외국인의 등록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뉴질랜드인이 많아서 맨날 늘어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첫 해는 뭐야 하고 있다가 3월에 됐으니까 등록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놀다 하다 보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작년에 등록을 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감소하는 당연한 거고. 그들은 삭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연합을 걱정한다고 경고합니다. AUT 와이카토 메시 및 빅토리아 대학은 국내 학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링컨은 국내 학생이 더 많다고 말했고 오클랜드, 오타고, 캔터버리는 아직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AUT 데릭 맥컴맥 부총장은 강력한 고용시장과 오미크론 혼란 위협이 국내 등록을 위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등록 위축시킨 게 아니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처음에 200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3월 달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몇 달 있다 끝나겠지 그냥 하다가 말았고 그때 이제 회사들이 많이 문 닫고 실업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수당이고 뭐고 나오니까 또 수당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2021년에 등록을 해서 많이 등록을 했겠지. 이거 제가 볼 때는 감소했다기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늘은 수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수치가 이제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지. 올해부터는. 예, 왜냐면 유학생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유학생을 이렇게 막아놓으니 이게 들어오겠어요. 예. 자, 아무튼 그는 2020년 외국인 등록 예상보다 양호했고 2021년 국내 등록이 급증했지만 올해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그때 초반에 다 들어왔어요. 그때 초반에는. 예, 저도 2020년 초에는 다 들어왔으니까. 그게 완전히 늘어나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아무튼 예, 이거는 뭐 기사를 제가 봤지만 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안 읽어도 뭐 뻔하게 나오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계속 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유학생이 지금 솔직히 다 뺏겼어요. 외국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지금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유전도 괜찮게 기다리겠다 하지만 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생이 나이가 찼거나 뭐 저 학생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야, 애가 나이가 찼는데 어떻게 내가 뭐 좀 벌자고 사람들 잡을 수도 없네. 예, 좋은 거 선택하셔야죠. 예, 애가 나이가 있는데 왜 잘 선택하시면 이러고 말아야지. 내가 거기다 대고 내 쪽으로 하고 계속 기다려. 무슨 미친 짓이요. 예. 하여튼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이 와서 그 주변에서 가니까 어때? 괜찮은데? 뭐 여기 괜찮아 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원들한테도 다시 말씀드린 거는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인터넷 웹사이트 잘 만들고 영상 잘 찍고 이거 의미 없어요. 영상 찍고 댓글 못 올리게 해놓은 유학원들 이때 참 그건 진짜 나 깨더라 진짜. 그게 홍보냐? 홍보냐? 하여튼 그런데 학생들 하나 잘해주면 그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전화로는 그러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 해요. 그럼 사람 나서면 소개해주겠어? 잘하지 않으면 안 하지. 다 마음으로 소개해준다고. 그게 사람들이 그러면 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너네 왜 그래 이러면다 그러겠어? 진짜 그거는 거의 막장 갔을 때지. 예. 그 정도까지 갔으면 끝난 거지 유학원들도.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엄마들도 다 이게 모르는 사람 왔다고 눈탱이 칠 생각만 하지 마는데 그런데 많이 없어요. 이제는 거의 많이 없는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미 다 망했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걱정입니다. 한 명이 와가지고 잘하면은 옆에 사람들 보고 공부 잘하네. 나도 보낼까?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단절이 지금 거의 한 2년이 단절이 됐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한 얘기로 좀 걱정이 앞서지만 뭐 그래도 저는 좀 연락이 좀 있어서 내년에 좀 뭐 괜찮을 거라는 좀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저 하나만 호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돼야지. 근데 이제 유학 오는 사람들은 괜찮겠어.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거의 뭐 대통령 유학 하겠어 내 보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정비사를 찾아줘. 자동차 업계 가격 상승 및 안전 문제 경고. 자동차 업계 키위가 점점 더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며 심각한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수리 비용과 지연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임 페어가 보고합니다. 폴 머커디는 타라나키 트럭 공급 및 수리 사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 한 달에 31만 5천 달의 수익 손실을 발생하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릴 수 없는 트럭 소유자인 그의 고객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플리버스에 있는 맥커디 트럭의 부분 소유주이자 매니저인 맥커디는 서비스 현장에서 18명의 정비용이 있지만 이미 예약된 작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 4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의 제작 작업장을 위해 4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동차와 보트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타라나키와 정적으로 최소 30명의 정적으로 500명의 DJ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좀 그런 게 숙련 노동자는 한국에서 제가 구해봤거든요. 안 와요. 숙련 노동자는 이미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좀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이거는 동남아에서 와야 돼요. 근데 동남아 애들 데리고 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그쪽을 좀 비즈니스 쪽으로 좀 넓히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앞으로 5월부터 또 생겨는 이제 그게 이제 시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업장 인증제 이제 비자 주려면 그러니까 기존의 비자의 틀을 무너뜨리고 업장이 먼저 그러니까 업장이 먼저 그 이민성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이제 내가 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허가를 그러고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큰 데 아니고 이제 못 받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나 한국이 조그만 소규모 업자들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예, 뭐 귀찮게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겠지. 근데 서비스 질은 떨어지겠지.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웍비자를 주면은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사장과 나의 그 유대감. 그 유대감 없으면 이제 개판이고, 이제 뭐 싸움 나는 거고. 근데 유대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주면 우리 사장은 날 영주권을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과 유대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장도 너 열심히 일하면 나 너 버리지 않을게. 영주권까지 해결해 줄게라는 그런 말하지 않으면 되고 눈빛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다면, 영주권 있는 분들 오면 뭐, 그러니까 영주권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마음적으로 약간 느슨해요. 뭐, 그리고 또, 뭐, 개 중에는 뭐 돈이 궁에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자 연결된 거랑은 좀 틀려. 이 마음가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뭐 돈을 좀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주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면요 아무래도 뭐 돈을 좀 더 주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뭐 그런 좀 옮기고 그런데 그러니까 웍비자 주는 것보다는 이 연결성이 좀 애매하다고. 이 사람 말하는 건 맞아요. 안전하지 않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하고 뭐 그지 같은 놈도 써야 되고 수리 비용이 올라가고 지연이 될 건 뻔한 거지. 근데 이게 일반 자가용은 좀 그래도 덜한데 전기로 뭐 대고 하는데 디젤은 진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북쪽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 남쪽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슬슬 저도 나가봐야 할 텐데 근데 한국 사람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선수들은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받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비선수들이 와야 되는데, 비선수들이 오거나, 그냥 뭐, 애들 한번 데리고 내가 좀 몇 년 일해서 영주권 받아볼까 하면서 오는 사람이 올 텐데, 이제 또 우리 쪽은 또 이게 말이 안 돼, 영어가. 정비 30년에서 영어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좀 애매해요,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이민성이 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현실에 맞는 이민법을 내놔야지. 지금 영어 잘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뉴질랜드에 와서 영주권 할 수 있지만 잡은 또 그런 잡보다는 또 일단 노동에 관련된 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랑 상담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막 얘기할 때 보면은 이거는 공부는 공부고 먹고 살 건 먹고 살 거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맨날 펜대 굴리던 사람이 내일 나가서 자동차 정비 엔진을 어떻게 갈고 앉아있냐고.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뭐 이민성 관계자는 맨날 이민만 쳐다보는데 그럼 이런 거 못해. 나야 뭐 여러 먹고 살아야지. 뉴스 만들어야지. 사람들 만나서 이것저것 좀 해줘야지. 바빠. 나도 내가 이걸 왜 얘기해야 되냐고. 이민성에서 월급 받고 월급은 몇십만 원씩 받아먹고 처먹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놈들이 진짜 해야지. 이거를 나 진짜 열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예. 그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떠들지만 항상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 예. 자, 다음 뉴스. 작업 신뢰는 상승하지만 직업의 신뢰는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가게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빡빡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개그가 생각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오늘 유머 두 개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유머 역시 맞아요. 웨스트팩의 맥더먼트 밀러의 고용지수는
3월 분기 6.6포인트 상승한 113.5로 2019년 이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급격한 하락과 일치했습니다. 100 미만의 숫자는 비관을 나타내고 위는 낙관을 나타냅니다. 웨스트백 마이클 고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행은 고용 신뢰가 일자리가 많다는 의식에 의해 계속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던은 타이트한 고용시장은 근로자 임금을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앞서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 임금 올려 보여요. 지금 이거 기름값 올라가고 막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너무 세가지고 월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뭐 물가 오르지 이자율 오르지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좀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2, 3년인데 길면 더 갈 수 있는 최소한 제가 볼 때 2, 3년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그래도 뭐 직업에 대한 직업 신뢰도는 상승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가지고 허리띠를 졸라 매도 이거 어디까지 졸라 매야 되지 거의 뭐 허리 끊어지겠어 아주 그냥 이제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저는. 제가 또 웃음이 이게 좀 헛웃음이 나왔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벗어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히 걱정이 되는 건 제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블라드가 전 세계적인 고통을 퍼뜨립니다. 여기서 블라드라는 건 이제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무슨 뭐 이제 군주 뭐 그런 사람 같은데 이제 그걸 러시아 블라드라는 게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체 미리 수출량의 30%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이렇게 왜 그러냐 발음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의 최악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지만 충분히 나쁩니다. OECD는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을 1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코비드 열광적인 수준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2.5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정책 이반자들에게 주는 조언은 중앙은행은 무엇보다도 신용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고정시켜야 하며 정부는 재정 대응이 시의적절하고 일시적으로 잘 표적화된 조치라는 세 가지 T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전에 OECD는 2024년 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전염병 이전과 유사한 경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가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는 등 이전보다 늦었지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상되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수의 30%, 옥수수, 광물질, 비료 및 천연가스 경유 20%, 석유 12%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전쟁이라는 거는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건 맞는데 이제 전쟁을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 지금 러시아 살아요. 뭐 전 세계 뭐 제재를 가해도 중국에서 다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물건들이. 그 힘들지 않아요. 지금. 예. 그리고 러시아가 외환보유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의미가 좀 뭐가 있냐면 미국의 대응, 그러니까 전쟁은 전 나쁘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데 이제 뭐랄까 미국에 대응하는 거 지금 달러 가지고 너무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솔직히 너무 놀면서 먹잖아. 이 100달러짜리 하나 찍었는데 20센트인데요. 그거 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지금 돈 뿌려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도 제대로 없고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없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약간 뭐랄까 반항? 이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근데 솔직히 그것만 잘한 거지 딴 거는 다 거지같이 이건 다 잘못된 건데 기축통화국 미국이 좀 저는 조금 이제 그 돈 찍어서 사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거 따지려면 정말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얘기하려고 들면. 아무튼,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딱 그거만, 딴 거 다 빼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지고 지금, 이라크가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나로 지금, 5일 지금 거래하는 거. 예. 아무튼, 그런 거는, 한 번은 누군가는 터트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전쟁은 정말 나쁜 겁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번에 세계 3차 대전, 핵폭탄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거의 세계 3차 대전 수준이 그런 경제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이고, 어떻게 오늘 뉴스 괜찮았나요? 제가 좀 뽑아서, 요즘 뉴스가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뽑아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제 정치 뉴스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뽑았는데, 괜찮았나요? 아무튼, 고급 정보의 뉴스를 앞으로서 선별해서, 고급적인 이제 아주 고급지게 한번 까대는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